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4년 전부터 꽃이 예쁘게 피는 이맘때쯤 되면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를 건네기조차 미안해졌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세월호 사주기 정부 합동연결 추도식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요. 세월호 하면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세월호 사고 때문에 경제가 나빠졌다였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들이 얼마를 받았고 대학 특례를 받는다라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도대체 경제가 얼마나 중요하기에 자녀를 잃은 부모를 위로하고 왜 자녀를 잃게 됐는지 원인을 밝히자는 부모의 절규가 비난받아야 하는 걸까요? 보상금과 대학 입학이 삶에서 얼마나 중요하기에 그렇게 궁금해하는 걸까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경제보다 사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것이 제2회, 제3회 세월호 참사를 막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세월호 희생자들과 가족들을 위로합니다. 2018년 4월 16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가. 신호를 가는데 내가 전화를 안 받아. 통화 연결음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담담하려 애쓰지만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단원고 2개 학년 320여 명과 교사 14명은 3박 4일 일정으로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던 중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날씨 안 좋다고 배가 좀 흔들릴 정도로 파도가 많이 친다고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위험하니까 더 높은 데 가지 말고 그냥 항상 그냥 친구들하고 선생님하고 같이 있으라고. 경제학적 사고방식 중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기회비용과 매몰비용입니다. 기회비용은 선택에 따라 포기해야 하는 것이고 매몰비용은 이미 써버린 비용입니다. 세월호 이야기만 나오면 이젠 그만하라는 사람들이 있죠. 죽은 자식 살릴 길이 없으니 잊으라고요. 이들이 말하는 것이 바로 매몰비용입니다. 하지만 세월호 엄마 아빠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한 4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세월호 침몰 원인을 밝히려고 하고 있고요.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인생을 걸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식들이 잊혀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회비용입니다. 99%의 경제학이라는 책에서 발췌한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요. 세월호 참사를 매몰비용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누구보다 따뜻한 목소리를 내는, 그러나 날카롭고 큰 목소리를 내는 경제학자입니다. 아이 둘의 아빠 경제학자 우석훈 박사님 나오셨어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오랜만에 박사님 뵙는 거라 신나게 씩씩하게 인사하고 싶은데 오늘은 주제가 주제인 만큼 이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제 페이스북에 YTN 라디오가 세월호 관련 인터뷰를 요청을 해서 나간다고는 했는데 마음이 아직도 많이 무겁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그렇게 남기신 이유가 있다면요? 암으로 먼저 죽은 제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가 서울에서, 그러니까 인천에서 제주도 가는 배를 탔는데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식구들 다 데리고 한번 타보라고. 제가 알아봤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생각보다 배가 너무 작고 연령도 너무 오래되고 관리를 믿을 수가 없어서 무섭더라고요. 네. 그래서 안 탔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 제가 조금만 더 여유가 있어서 이거를 조사를 해서 뭐 신문에 쓰든지 이거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네. 했으면 사실 막을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위험한 건 줄 알았는데 저만 혼자 안 타고 말았거든요. 지금도 이게 잘한 거냐 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단지 경제학자로서만 이걸 봤을 때 마음이 무거운 게 아니라 그런 개인적인 이야기가 있으셨군요. 저도 세월호 참사 당시에요. 그 아침에 하는 출발새 아침 제작하고 있었는데 처음에 이제 방송에 속보가 뜨고 전원 구조 이렇게 뜨길래 가벼운 사고인 줄 알고 넘어갔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거를 도대체 누구를 어떻게 섭외해서 이 소식을 전해야 하는지 말 그대로 정말 멘붕이었는데 경제 프로그램에서 이 세월호 참사 사주기를 어떻게 맞이할까 고민하다가 세월호 참사에 대해 경제적으로만 접근했었던 그런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고 대안들을 찾아보고자 해서 이렇게 우석권 박사를 모셨습니다. 우석권 박사님 세월호 당시에 글 참 많이 쓰셨어요. 경제학자로서 보는 세월호 참사는 어떤 내용이셨나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섬이 많고 뭐 바다가 많은데 네. 일본은 우리보다 더 많거든요. 네. 이건 사고가 나요, 바다에서는. 나지만 일본에서는 이런 대형 사고로 잘 연결 안 되고 금방금방 구조하고 그래서 뭐 사고는 있었지만 네. 괜찮았다 이런 얘기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데 난 사고는 커지게 돼 있어요. 10년에 한 번씩은 굉장히 대형 사고가 나고 네. 그때마다 고쳐야 된다고 했는데 고친 적이 없고 네.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뭐 바뀐 건 없다 하거든요. 달라진 게 없다. 그런데 우리는 섬이 많아요. 도서 지역이 많고 그렇죠. 배를 탈 수밖에 없는 나라거든요. 그럼 맨날 이렇게 불안하게 살아야 될 네. 것이냐. 네. 그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예견된 사고였다 하셨는데 그때 그 박사님께서 쓰신 거 보니까 재난 자본주의였다. 이거는 정말 이제 재난 자본주의 그걸 극명하게 나타내는 거였다. 세월호 사건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좀 풀이해서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카트리나라고 하는 허리케인이 오고 나서 뭐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네. 근데 그거를 대응하는 과정이 사고가 안 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대기업이 원하는 방식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재난이 생기면 재난을 줄이는 방식으로 하지 않고 오히려 자본주의가 원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다인데 한국이 보니까 그렇게 했어요. 네. 전 세계적으로 해경이 강화되는 추세거든요. 근데 해경이 원래 무슨 일을 하냐면은 요즘 최근에는 해안 생태 사고나 무슨 뭐 폐기물 관리 이런 걸 하거든요. 그래서 점점 더 귀찮아져요, 기업한테. 네. 그래서 해경을 없애고 싶은 게 우리 기업들이나 해양 투기하는 사람들 입장이거든요. 근데 해경을 없앤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민영화시키고, 그러니까 돈은 더 드리는데 외부로 외주 주겠다. 네. 이런 거를 더 하려고 하더라고요. 네. 그거는 원래 하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핑계로 하는 거는 좀 너무하다 싶었죠. 너무한 거죠. 아이들이 그렇죠. 아이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한두 명이어도 안 될 판에 몇백 명이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났는데 그걸로 지금까지 하고 싶었던 기업의 입장에서 하고 싶었던 해경을 저는 그 이야기는 지금 처음 들어요. 그러니까 캐나다 같은 데가 네. 해안 경비만 하는 게 아니고 네. 북극 지역을 포함한 해안 생태 전반을 캐나다 해경이 관리하거든요. 기업 그게 입장에서. 추세인데 우린 그걸 지금 거꾸로 가자고 그랬던 거예요. 그랬네요. 기업 입장에서 눈엣 가시였던 해경을 이 핑계로 결국 대통령이 또 해경을 해체시키는 사건도 있었는데 우리 그 해양과 선박 이야기는 뒤에서 박사님께 좀 자세하게 듣도록 하고요. 저도 기억이 나는 게 그 유가족들이 받게 될 보상금 문제에 대한 뉴스가 막 나왔었어요. 물론 궁금할 수도 있고 뭐 이야기 차원에서 뉴스를 내보낼 수도 있지만 그 시점에 참사가 일어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었을 때였어요. 기억하세요? 예. 제가 알기로 외국에서는 네. 개인 보상금 이런 국가 재난에 대해서 네네. 얘기 자체를 안 해요. 근데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좋은 비유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림픽 하면 뭐 금메달 몇 개 뭐 하면서 순위를 내잖아요. 네. 근데 그건 우리나라만 해요. 네. 그러니까 순위 정도는 그러니까 몇 개 땄다는 정도를 하지만 이게 순위로 보진 않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일종의 윤리 같은 건데 개인의 목숨이 지금 어떻게 될 거냐 말 거냐 하는데 돈이 얼마냐. 네. 이거는 좀 약간 언론으로 치면 선정주의 같은 거라서 네. 잘 안 하죠. 그 아픔이 길이 되려면의 저자가 책에 이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재난 당사자가 애도하고 치유에 집중하도록 사회가 침묵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보상금이나 그 보상 상황에 대해서는 사회가 말하지 않아야 한다.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한 사회의 감수성이고 실력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대한민국의 감수성과 실력이 드러난 거죠. 이 사건을 통해.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 후쿠시마 참사로 네. 많은 사람들이 고통도 받고 어떨지 모르거든요. 근데 가끔 일본 정부에서 총 보상금 금액을 얘기하는 적은 있어요. 네네. 뭐 몇십 조가 될 것 같다. 뭐 몇백 조가 될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하지만 개별적으로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는 안 하거든요. 이거는 그냥 학자로서도 윤리적인 문제에 부딪히는데 한국에서 이전에
개인의 목숨값에 대한 얘기를 가장 진지하게 했던 거는 한탄강에서 네. 그때 홍수가 나 사람들이 좀 죽었었거든요. 네. 그때 댐을 놓을 거냐 말 거냐라는 논쟁할 때 그때 뭐 1인당 뭐 4억이니 5억이니 그랬었거든요. 네. 그렇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는 계산하는 사람들이 행정에서 하는 거지. 그걸 신문에 막 보내서 그러니까 보험식으로 뭐 허프만법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평생 앞으로 소득 이런 거 계산하거든요. 네. 그건 보험회사가 하는 일이지. 그렇죠. 그걸 정부가 그걸 계산을 해서 그럴 이유가 뭐가 있냐라는. 그걸 생각이. 언론이 보도하고. 네. 네. 제가 이럴 때 생각나는 말이요. 바로 못이 중한디예요. 진짜. 우리가 이같이 엄청난 일이 일어났을 때 사실 유가족이나 희생자를 치유하는 데 돈을 쓰고 비용을 쓰고 또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예산을 쓰는 게 경제적으로도 나중에 더 큰 비용을 지불하지 않게 하는 거 아닙니까? 대표적인 거를 이제 바사호라고 하는 네. 어떤 배 비근 얘기를 지금도 하거든, 재능 얘기할 때. 네. 그러니까 17세기 초반에 스웨덴 왕실에서 엄청나게 크고 이제 위력적인 군함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왕이 직접 뭐 하는 무슨 배다 그랬는데 진수식을 하면서 그냥 빠져버렸어요, 이게. 그 안에 있던 사람들도 다 죽었고요. 네. 그러면 이제 잊고 싶은 게 우리 생각이잖아요. 스웨덴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건져서 바사 박물관을 만들었어요. 지금도 이제 스웨덴 가는 사람 다 보거든요. 네. 우리가 옛날에 이런 어리석은 일을 했다. 그 이후에 스웨덴이 오랫동안 조선 강국이기도 했고 세계 최고의 경제 강국이 됐거든요. 네. 문제가 생기는 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시스템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가 네.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알려주는 거는 예방비용이죠. 그렇습니다. 아픔을 기록하지 않으면 대책도 세울 수 없습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 따뜻한 경제학자, 아이 둘의 아빠의 경제학자 우리 우석훈 박사 함께하고 있는데요. 0583님 혼자 추모식 중계됐다 펑펑 울었네요. 결국 먹고 살기 위해 필요한 건 아닌가요? 적어도 지금부터라도 뭐가 더 중요한지 구분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샵 0945 샵 0945로요. 문자로 세월호 관련된 여러분의 여러 가지 단상들, 여러분의 이야기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광고 듣고요. 2부에 다시 올게요.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은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맞이해서요. 우석훈 경제학자와 함께 세월호 추모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4주기 문화제의 주제 문구가 기억하고 행동하라였습니다. 기억.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추모하고 지금까지 이어졌는데 중요한 건 행동하는 겁니다. 우석훈 박사님은 가장 먼저 우리가 행동해야 할 것 뭐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추모하고 기억하고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재발 방지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 문제 생겼는데 다시는 생기지 않아야 사실 희생자들의 넋이 좀 편안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가 풀린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해서 이런 문제가 또 생기고 또 생길 거다. 그러면은 너무 억울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박사님께서는 세월호 참사 100일 무렵에 내릴 수 없는 배라는 책을 통해서 선박 사업을 바꿔야 한다. 결국은 그렇게 문제를 꼽으셨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게요. 저가 항공이 도입이 되잖아요. 네.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가 항공이 워낙 싸니까 항공기도 의미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마찬가지로 배도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면 그 이윤율이 떨어지는 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공적인 문제를 가질 것이냐. 네.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정부가 손을 놨거든요. 네. 만약에 지금 우리가 타는 버스가 비정규직이 운전한다고 그러고 생각해봐요. 그럼 너무 무섭잖아요. 그럼 우리가 타는 비행기가 뭐 기장이 비정규직이고 파트타임이다. 책임을 질 수 없는 정말. 근데 배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70% 이상이 네. 비정규직이고 그때 운행할 때마다 공고를 낸다는 거예요. 시간 나는 사람 오세요. 시간 나는 사람. 근데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요. 4년이 이런 참사를 겪고도요. 그러니까 바꾼 게 없어요 지금. 그때 제 기억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이제 규제 완화를 하면서 선박 연령을 늘려줬죠. 그건 마찬가지 이제 일인데 네. 배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점점 이제 비행기를 빠지고 기차를 빠지고 그러니까 좀 배 바꾸는 거나 좀 네. 길게 해달라. 그래서 20년에 30년을 늘렸거든요. 네. 지금 사실 세월호는 일본에서 다 쓰고 그렇죠. 퇴역하려고 하는 배를 사온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보면 너무 참 우리가 이상한 거예요. 아니 그 오래된 배를 왜 갖고 와가지고서 사고가 나냐. 근데 중국이 28년이거든요. 우리보다 짧네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성을 높인 게 아니고 결국 사람 목숨값이라는 거를 고려하지 않고 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계산할 거면 똑바로 해라. 네. 그러면 30년으로 들어가서 경제성이 있다는 거는 사고와 사람의 목숨을 그렇죠. 다 빼고 계산한 거니까 잘못된 계산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네. 이런 문제점도 지적하셨어요. 수학여행 비용이 페리 산업의 생존에 보태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페리 산업을 살리기 위해 경제적인 논리 때문에 고등학생들을 태운 거다. 이 말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페리가 사실 비행기 타고 가면 되는데 네. 수학여행에 갈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수학여행은 짧잖아요. 네네. 그럼 오고 가고 하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야 있는 기간을 늘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부산해운 한만청하고 제주해양관리센터라는 데에서 네. 교육부 쪽으로 협조 요청 보냈더라고요. 그걸 보셨어요? 공문을 목사님께서? 구해서 보니까 네. 그래서 이런 데에서 각급 학교에 보낸 거예요. 이 낭만과 추억을 위해서 수학여행 때 가급적이면은 이런 아이들을 페리오를 데려보내라. 이용해 주세요. 그거만 한 게 아니고 그 시절에 각 방송국에 보면 이제 예능 방송들 있잖아요. 네. 그런 데에서 이제 이 배를 타고 네. 특집호 같은 걸 했어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는 이거 되게 재밌는 거다. 그러면서 학생들한테는 수학여행 좀 타세요. 그게 아니면은 이렇게 많이 탈 이유가 없거든요. 네. 거기다 저가 항공 타면요. 비용이 약간 더 싸져요. 그러니까 싼 것도 아니고 빨리 가는 것도 아닌데 왜 탔느냐 그러면은 그때 페리 산업을 키우자. 그리고 4대강 얘기하고 그럴 때 이게 다 배가 왔다 갔다 할 거다라고 네. 하는 그런 상업 논리와 네. 정책 논리가 여기서 부딪힌 거예요. 저는 이 생생경제를 진행한 지 오래 안 됐지만요. 진행하면서 참 내가 모르는 게 많았구나. 그러니까 그게 경제적 이론이나 원리라기보다는요. 개념이라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다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 움직였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페리 재밌으니까 타세요. 낭만적이니까 타세요. 이렇게만 알지. 이게 페리 산업이 지금 낙후됐으니 여러분들 이용하세요.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 했거든요, 저는. 사실 그때 이제 감시하는 사람들이 이건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네. 너무 우리가 토론을 안 했던 거예요. 이런 이야기 하면 정말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으로 낙인 찍히고 갈라지고 지금 국가 경기가 안 좋은데 이런 이야기 하면은 무슨 회방문 놓는 사람으로 취급받고 이랬었던 그 사회 분위기가 지금도 있었죠. 마음이 무거운 거는요. 네. 이 세월호가 있던 그 구간에 이제 배가 없어요. 그러면은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선주 회사는 망했고 네. 그다음에 여기 아무 데도 노력을 안 하니까 그럼 이제 이런 논리에 부딪히죠. 아니 그 배는 원래 필요가 없었던 거냐. 아니 이게 몇 년 동안 그냥 없는 채로 그냥 둬도 아무 문제가 없으면은 네. 처음에 왜 놨냐. 근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은 네. 이게 화물선을 겸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제일 알기 쉽게 얘기하면은 왜 제주도에서 오는 생수들 있잖아요. 네. 그게 세월호 타고 오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배가 없어요, 거기가. 그럼 문제가 없느냐가 아니고 나머지 배로 지금 나눠서 싣고 육로로 운송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정상화가 되는 거는 어쨌든 거기에 해당하는 그 배가 다시 취항을 해서 안전하게 취항을 해야 이 일이 끝나는 건데 지금은 사실 아무도 대책을 안 세우고 세우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네. 그 상태로 있기 때문에 다른 노선들은 사고 위험이 더 높아진 거예요. 사고 위험이 더 높아진 상황에서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지금도 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비정규직 선장님이나 그렇게 운행하는 데에서 좋아진 건 딱 하나 있어요. 예전에는 누가 탔는지 신분증 검사 안 했거든요. 신분증 검사 조금 그거는 이제 해요. 네. 근데 신분증 나머지- 검사한다고 사고가 안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사고 났고 나서의 일을 위해서 검사하는 거잖아요. 지금도 이제 이 나머지 페리들이 이를테면 부산에서 다른 데 오고 가는 네. 것들이 사실 다 점검을 해야 되는데 단기 점검만 했어요. 이를테면 네.
지금 묶었냐 안 묶었냐. 근데 네. 이런 거 막 시스템을 다시 보는 일들은 지금부터라도 해야 된다 생각해요. 네. 8650님, 가슴 아픈 말씀 감사합니다. 왜 슬픔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분명 그들도 우리의 국민이고 사랑스럽고 소중한 가족이 있을 텐데요. 0693님, 아직도 교복 입은 애들만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됐으면 합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우석훈 박사님을 따뜻한 경제학자 또 애 둘 아빠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사실 뭐 아이가 있건 없건 사람이라면, 측은지심을 가진 모든 사람이라면 이 사건 때문에 마음 아플 텐데 그래도 아이 가진 아빠로서 이 사건이 견딜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저도 우리 아이들을 무슨 되게 특수학교나 아니면 뭐 비싼 학교 보낼 생각 없고 네, 이런 학교 갈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풀어야 되는 거고요. 네. 말 나왔으니까 제가 이제 책 쓸 때 많은 기자들한테 도움을 요청했는데 실제로 YTN 기자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요. 이게 MBC, KBS들 기자들도 다 있었는데 네. 본인들도 이제 힘들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그럼요. 거라서 네. 얘기를 잘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때 YTN 기자들이 진짜 있는 대로 얘기를 해줘서 저도 도움을 많이 받아서 네. 이 기회를 빌어서 좀 고맙다는 말씀 한번. 아유, 그 유족들이나 희생자들한테 빚진 마음이 언론인들은 누구나 다 있는데 조금 그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편안해진다고 하기엔 죄송하고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적은 돈을 들여 큰 효과를 가져오는 게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효율성이잖아요. 박사님. 예. 그런데 사람보다 우선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좀 경제학자로서 이렇게 만연해 있는 이런 재난 자본주의인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따끔하게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에 사고가 나고 나서 수습을 하는 거는 돈이 많이 들어요. 그렇지만 사고 나지 않게 돈을 쓰는 거는 10분의 1도 안 되는 돈으로 막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방적 원칙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저희도 3만 달러 이상 선진국이 되면서 네. 그런 걸 지금부터 고민 많이 해야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해요. 네, 그런 고민들을 이제부터 정말 본격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대통령이 이낙연 총리가 대통령의 글을 대신 읽어주셨는데요. 진상규명 제대로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추모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그런 분들의 문제들이 제대로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따뜻한 자본주의, 따뜻한 경제를 위해서 애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우리 희생자들이나 아니면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청취자들에게요. 어쨌든 그 이후로 한국은 안전해졌다. 그런 말이 역사에 남았으면 좋겠어요. 그 이후로 대한민국은 안전해졌다. 그래서 우석훈 박사님의 아들들도 저의 아들, 딸들도 그리고 여러분의 아들, 딸들도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에서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1999년 시랜드 화재,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그리고 2014년 세월호 참사. 이제 더 이상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0583님, 오늘 방송 정말 좋네요. 경제방송에서 힐링받았습니다 하셨는데요. 우리의 제작진들의 진심이 전달됐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진심이 지금 많이 아파할 유족들에게도 그리고 미수습자 가족들에게도 전달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생생경제는 포스코와 함께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흐르는 노래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음성 들으시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